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7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게 될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영고등학교 체육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체육대학 입시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해마다 조금 이제 생각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체육대학 입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에 따른 이제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Q&A로 제가 이제 연수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많이 질문을 받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작년 2026 학년도 입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해 2027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년도의 입시가 황금돼지띠의 학생들로 가장 많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표에 보시면 2024, 2025, 2026 작년 고3 그리고 올해 2027까지의 고3 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작년 2026 학년도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의 고3 학생 수에 비례해서 졸업생 수능 응시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졸업생 응시자 수가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올해는 벌써 6월 모의고사에서 졸업생 응시자 수가 역대급이었다고 지금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체육대학의 수시에서 모집하는 선발 인원과 정시에서 모집하는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27에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소하는 것에는 무용이나 이런 기타 융합 관련 학과들을 좀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매해 지원하는 인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인원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년도의 고3 학생 수에 비례해서 졸업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학생 숫자도 약간 10,000명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인원이 올해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수시나 정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올해도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수시 실기 전형의 경쟁률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10개 대학을 추려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25 학년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26 학년도입니다. 보게 되면 2025 학년도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실기 100% 전형을 실시했던 대학이었습니다. 15명 모집하는데 2,000명이 넘게 왔었고 여기 보면 9번째에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동국대 체육교육과인데 그 대학이 2026 학년도로 넘어오면서 탑10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탑10 안에 들었던 대학들을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실기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재능우수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1등의 자리를 가천대학교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40명 모집에 2,364명이 지원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인원이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 인원이 이렇게 늘면 단순히 그냥 경쟁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원 인원에 의해서 입결의 변화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실기 배점표입니다. 배근력, 메디신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에서 상당히 높은 기록이 100점 만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집 인원 2024 때는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수시에서 30명을 2025부터는 정시를 폐지하고 수시에서 100% 선발하면서 40명을 모집하는데 지원 인원이 거의 2,000명, 2,3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이 내신 30%에 실기 70%, 1,0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실기 1감, 그러니까 제자리 멀리뛰기 300에서 295cm로 떨어지면서 1감당 8.5점씩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신 1등급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던 학생과 모두 다 5등급을 받았던 학생의 점수 차이가 제자리 멀리뛰기 5cm면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24, 2025의 입학 결과를 보면서 2026 학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2024학년도의 내신 평균은 아니고 아마 낮은 성적대였습니다. 6.4등급, 2025 때 5.5등급. 그 다음에 실기 합격자의 최고 점수는 700점 만점, 4종목에 전부 다 만점을 받았던 학생들이었고요. 평균은 1감이었습니다. 3종목은 만점을 받고 한 종목에서 하나 깎이는 학생들이 합격자의 평균이었고요. 최저는 2024학년 때는 2감, 2025학년도에는 3감 해서 한 종목 100을력을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메디신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에서 하나씩 깎이는 이렇게 3감이 실기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총점 최저가 970점대에서 형성이 됐었고 예비도 37번에서 20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측을 하고 학생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980점이 넘어간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다. 최초 합격은 아니더라도 예비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 지원한 사례를 보게 되면 내신이 4.63등급, 좋은 내신 등급이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1cm 때문에 만점이 안 나오고 나머지 3종목이 다 만점이 나와서 985.8점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예비 24번을 받고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올라가고 지원 인원이 늘어가면서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같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수시 실기 전형에서 다 이렇게 실기 수준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는 대학들도 있었지만 가천대나 동국대나 이런 이제 인기 있는 대학들에서는 거의 만점이 나와야지 합격을 하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40명 선발이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실기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실기는 이제 다 무조건 만점이 나오고 누가 내신 성적이 좀 더 좋냐의 싸움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모든 대학이 다 만점이어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의 실기 전형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기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를 3개 대학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학이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는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가 있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2종목 만점에 한 종목에서 하나 정도 깎이는 학생들이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대학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작년에는 5종목을 실시를 했었는데 5종목에서 4종목에서 하나씩 깎이고 작년에는 80m 달리기 대신에 25m 왕복 달리기를 했는데 25m 왕복 달리기에서도 하나씩 깎이는,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하나 정도 깎이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고, 밑에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이었는데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도 2종목 만점에 한 종목에서 하나 정도 깎이는 학생들이 합격자의 평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 실기 지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 2010년대만 하더라도 남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 280cm, 여학생들 230cm 정도 뛰면 정말 실기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대학들의 대부분이 제자리 멀리뛰기 남학생 기준 거의 한 290 정도, 그 다음에 메디신볼 던지기도 11m 이상,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올해도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적어도 수시에서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실기 수준이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경쟁률 탑10이 아닌 지원 인원 탑10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표가 2년 전 2025학년도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가 2026학년도 작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숭실대, 중앙대학교 안성, 국민대, 명지대,
뭐 이제 이런 대학들이 주로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학이 아마 5개 대학이 나올 겁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명지대학교 스포츠, 세종대학교 체육, 숭실대학교 스포츠, 중앙대학교 안성 스포츠과학 이 5개 대학이 많이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개 대학이 왜 많이 언급되는지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들의 특징은 실기 만점 기준이 높고 실기 극간 점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입니다. 생뚱맞게 강원대학교를 왜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은 수능 60%에 실기 40%를 반영하고 종목은 3종목을 봅니다. 지그재그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3종목을 보는데 3종목에서의 만점 기준이 아까 수시에서 봤던 대학들의 만점 기준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2024, 2025, 2026 이렇게 최근 3년치를 보면 모집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이 이렇게 왜 계속 줄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수시에서 일반 학생들을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을 빼서 수시로 넘겼다. 그런데 모집 인원은 계속 줄고 있지만 지원 인원은 여전히 꾸준히 7, 80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원 인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모집 인원이 줄어든다면 전년도 입결 혹은 그전년도 입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 결과를 상세하게 좀 안내하는 편인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강원대학교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24, 2025, 2026을 보게 되면 수능 평균과 최저점, 실기 평균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4, 2025를 보게 되면 평균점을 보면 135점, 139점이 나왔었고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은 143.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점보다 높았고 그리고 실기도 평균보다 높아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경쟁률이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4 때 18명을 뽑았는데 예비 6번까지 합격을 했었고 2025학년도에 11명을 뽑았는데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작년에 7명을 뽑았다면 최초 합격권, 재작년 2024나 2025학년도에 최초 합격권에 들어가는 성적대가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것을 한 250점대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지그재그런 12초 64, 제자리 멀리뛰기 272, 윗몸 일으키기 61개를 해서 실기도 평균 이상, 그러니까 2024, 2025에 비해서 평균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점이 256.3점이 나왔는데 예비 7번이 나와서 굉장히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총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점수도, 지원자의 수능 점수도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나 정시나 이제는 학생들이 전년도 입결을 분석하고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졸업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물론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면 올해 입결도 작년과 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을 구성하고 그 대학을 집중적으로 운동했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5.27등급이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3월달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3등급이 나왔고 탐구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국어 수학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애초에 연습을 시킬 때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영어 성적을 무조건 올렸으면 좋겠다. 영어가 적어도 2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의 성적에서 이 학생을 지도할 때는 다른 종목, 밑에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이렇게 모의실기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모의실기 테스트에서 이 학생이 가장 잘하는 건 메디신볼 던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89%, 90% 이 정도의 성적대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연세대와 고려대학교가 바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높이뛰기나 이런 걸 연습시키기보다는 가장 잘하는 메디신볼 던지기를 특화해서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생을 영어 성적을 좀 더 향상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은 힘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직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힘으로. 하지만 이렇게 턴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술이 가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빨리빨리 늘지는 않았던 학생. 하지만 제자리 멀리뛰기도 힘으로 이렇게 좀 뛰었던 학생. 메디신볼 던지기는 굉장히 잘했던 학생이었고 내심 이 학생을 서울대도 한번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턱걸이도 꾸준히 연습하라고 했었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이 학생이 모두 다 2등급 정도가 나왔었고 국어 수학이 2등급 중에서도 잘 나온 2등급이어서 전체적으로 가군의 연세대, 나군의 서울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면서 이 학생에게 제가 주문했던 거는 어차피 제자리 멀리뛰기는 서울대학교에도 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열심히 하자. 메디신볼 던지기는 너의 강점이니까 메디신볼 던지기는 만점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25m 왕복 달리기는 실수 없이 뛰기만 하자. 그래도 너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좀 주문을 했었고 그것에 잘 맞춰서 연세대학교는 준비를 했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목이 이제 6종목이라서 좀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제가 밑에 써놓은 기록은 이 학생의 평소 연습했던 기록들을 좀 써놨었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데 이 학생 382.9점 정도의 점수가 아마 2배수 밖에 있었던 점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측을 했을 때. 그래서 실기로 이게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도 좀 잘할 수 있을 서울대학교도 실기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연세대학교는 합격하고 서울대학교는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기록이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 학생이 실기 보러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기록에 비해서는 이 학생의 기록이 중상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 이 382.9점이라는 점수대에서는 최상의 실기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실기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 수학을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고 탐구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었던 근데 반면에 국어 성적은 좀 좋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학생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약간 좀 소극적이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다가 뭔가가 잘 안 되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거를 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표출하지 않고 이렇게 내면으로 쌓았던 이제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달리기도 나쁘지 않게 했지만 제자리 멀리뛰기가 생각만큼 늘지는 않았었고요. 유연성이 굉장히 좋았던 메디신볼 던지기도 나쁘지는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높이뛰기를 연습했던 이유는 이 학생을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월달 모의고사 본 다음에 그거는 과감히 좀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와서 이 학생은 가군의 성균관대와 나군의 서울시립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개 대학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는 소신껏 한번 써보자 라는 거였고 서울시립대는
그래도 합격을 좀 바라보고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을 때 재작년 점수로 놓고 본다면 이 학생이 25m 왕복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뛰기나 핸드볼 공 던지기가 실기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거의 만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내심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이 만점이 나온 기록이라서, 그리고 달리기도 좀 못하는 건 아니었어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자리 멀리뛰기가 계속 210cm 정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친구가 1월 달에 232cm까지 늘었었거든요. 232cm까지 뛰고 실기장에서는 한 220 중반 정도까지 이제 뛰었던 학생인데, 이게 수능 이후에 한 달 반 동안의 제자리 멀리뛰기가 거의 지금 한 20cm 가까이 는 거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포텐이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많이 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수능 이후에 학교에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서 고관절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칭과 그냥 밴드 운동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성균관대학교는 당연히 핸드볼 공 던지기가 투파울이 나서 불합격을 했었고, 서울시립대에도 재작년에 이제 합격한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의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예비 3번으로 추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701점이 작년에 거의 예비 초반이었으니까, 그렇다면 502점, 505점 정도의 친구들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점수라면 고려대학교도 지원을 해도 결코 밀리지 않은 점수, 혹은 소신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하향 안정 지원의 추세가 좀 있었나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시립대도 마찬가지였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사례였고요. 이 두 번째 학생의 수학 등급을 한번 잘 봐주시고, 세 번째 학생을 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학생도 물론 내신은 좋지 않았고 모의고사 탐구 점수가 굉장히 좋아서 이 친구도 정시 위주로 준비를 했던 학생이었는데, 3월달 모의고사가 국어 성적은 안 좋았고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수학, 영어 탐구 정말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수학을 포기하더라고요. 수학을 포기해서 수능 때 보면 수학 75%가 23%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을 포기하면서 국어 성적을 정말 올려야겠다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국어 성적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탐구 성적은 잘 나왔고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3월, 6월, 9월로 가면서 실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 친구가 수시 모집에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지원했었거든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지원을 했을 때 2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는 기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만점, 그러니까 20m 왕복 달리기는 만점이, 제자리 멀리뛰기도 285 이상 뛰고 왔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무리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부상이라는 게 오게 됐고, 그래서 가군의 인천대, 나군의 경기대, 다군의 인하대를 썼었는데 9월 달에 나왔던 그 기록보다 전부 다 저조한 기록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군에서는 정말 이제 의기소침해서 기록도 잘 나오지 않았던,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저에 대한 자책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 이런 무리하게 수능 이후에 기록을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잘된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서 의욕이 부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도 펼쳐지더라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수능 이전에 어느 정도 실기 기록까지 올라오면 수능 이후에 한 달 반, 2달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실기장에서 포텐을 터뜨리게 해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바꿔서 수능 이전에 그래도 합격할 정도의 실기 수준을 만들어 놓고 수능 이후에 컨디션 조절과 약간의 이제 멘탈 관리와 그다음에 기술 연습을 좀 더 해서 기록을 올려서 좀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좀 바꿔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 다 불합격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입시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더 늘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매년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수시 정시 지원 인원이 계속 늘어났는데 올해도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더 합격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경쟁률을 좀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2010년도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실기를 좀 잘 못했었고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그거는 옛말이다. 특히나 수시 모집에서는 실기는 기본 상수고 실기를 잘하는 거는 기본 상수고 거기에서 누가 성적이 좀 더 좋냐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점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건가? 실기 배점표에서 만점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정말 인기가 있는 대학들, 경쟁률이 30대 1, 40대 1이 넘어가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아니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혹은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실기 내가 바짝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동을 하면 실기 올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지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내 실기 수준을 판단을 해서 안정 지원이나 적정 지원에 대한 대학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작년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7학년도의 전체적인 체육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시를 말씀을 드리면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와 추가 모집이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모집 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 위주, 실기 위주, 다시 학생부 위주는 내신 등급 위주의 교과 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종합 전형이 있게 되고 정시 모집은 인문자 연결 위주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고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 위주, 학생부 위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일부 대학에서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하거나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게 되겠고요. 논술은 논술 성적으로, 실기는 해당 특기로, 수능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게 되겠고요. 서류 면접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견주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지원하게 된다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는 외고, 국제고 아이들부터 자사고, 일반고, 체육고등학교까지 그 전체 학생들이 다 지원을 했을 때 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가에 대한 경쟁이 되게 되겠고요. 논술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지원한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되겠고 특기는 해당 특기, 수능은 전국 수능 응시자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거의 이제 결정이 됐겠지만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전국의 수능 응시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유리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내 주력 전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체육대학은 이 회색으로 칠해진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정시에서는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추가 모집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수시 모집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6번을 교과 2장 쓰고 종합 2장 쓰고 실기를 2장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기 준비를 못했지만 내신 성적이 정말 우수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장을 다 써도 되고요.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참여했고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는 실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한다면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겠지만 실기 위주의 전형은 다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내신보다 좀 더 좋다면 정시까지 넘어가게 되겠고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좋다면 수시에서 6장을 전부 다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다 떨어지게 되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한 장씩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다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월 달에 수시 모집에서 다 떨어져야지 정시 모집에 지원을, 정시 모집에서 다 떨어져야지 추가 모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수시 모집의 합격은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전문대학 포함이고 내가 합격 전화, 충원 합격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전화를 거는 순간 나는 합격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시 6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달, 1월 달에 정시 모집에서 합격하게 된다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학년도의 전체적인 4년제 대학의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왼쪽 그래프의 주황색이 일반 4년제 대학 인문자연계열 위주의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수시 모집에, 그 다음에 20% 정도가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회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아주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게 체육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 비해서 체육대학의 모집 인원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그거를 다시 오른쪽으로 떼서 보자면 체육대학도 수시 모집에서 약 82%를, 정시 모집에서 18%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일반 4년제 대학의 흐름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전형별로 다시 나누어서 보자면 수시 실기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수시 특기자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 순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다면 수도권 대학을 내가 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자면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수시 실기 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가를 보자면 지역별로 다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자면 밑에 하늘색이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과 충청권의 녹색 띠가 그러니까 회색이 논술 전형,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실기 전형, 위에 파란색이 특기자 전형인데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수도권보다는 충청권이, 충청권보다는 경상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보다는 경상권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각 지역을 전형별로 100%로 따지고 보자면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든지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과 경상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고 특기자 전형도 서울 수도권으로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의 선발 인원은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선발 인원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하늘색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이고요. 주황색이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보는 전형, 그 다음에 회색이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의 특기자 전형은 한국체육대학교, 수도권에서는 용인대학교,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배재대학교, 강원권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선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에서 일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따지고 보더라도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경상권에서도 선발하는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인원이다. 마찬가지로 실기를 준비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7학년도 체육대학의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변화가 지원 전략이나 입결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입니다. 서울권이고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 전형의 모집 인원이 1명 감소했습니다. 23명에서 22명으로 감소를 했고 2028 때는 다시 23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1명 정도가 뭘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만점자, 실기 만점이 아닌 친구가 합격한 사례는 있었지만 만점자가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지 않다면 이 한 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삼육대 생활체육과가 실기가 변경되는데 좌정굴, 제자리 멀리뛰기, 사이드 스텝 이렇게 세 종목을 보다가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로 바뀌었습니다. 좌정굴은 선천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이드 스텝은 단기간에 기록을 확 늘리려고 하면 발목 부상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두 개 종목이 없어지고 20m 왕복 달리기와 메디신볼 던지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보통의 대학들과 같은 실기 종목이 됐다. 이러면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간다면 입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삼육대학교가 실기 만점 기준이 낮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만점 기준이 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점 기준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세 종목이 들어오면서 실기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누가 성적이 좋냐의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를 만약에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지역균형 선발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4명이 일반 전형이 폐지되면서 지역균형으로 2명이, 정시 모집으로 2명이 이렇게 각각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4명으로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 학과들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받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안 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면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경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2027, 2028에 계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뉘앙스가 약간 일반 대학들, 다른 대학들과는 좀 다릅니다. 한체대 사회체육학과는 수시에서 5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5명 선발에서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2함 6등급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 스포츠 청소년 지도와 운동건강관리도 교과 성적 우수자를 감소한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은 강남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도 수시 전형이 4명이 줄었고 그 4명을 정시 모집으로 옮기면서 정시 모집에서도 경쟁률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반영 비율이 학생부 30에서 실기 70에서 학생부 20에서 실기 80%로 실기 변별력이 더 올라갔다. 근데 이미 작년 입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기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다 옵니다. 따라서 이 실기 80%에 해당하는 것들이, 물론 실기를 더 잘하는 학생,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실기를 정말 만점이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학생부 30에서 20%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에 대한 변별은 여전히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기 종목도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세 종목에서 사이드 스텝이 하나가 더 들어왔다. 아까 삼육대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이드 스텝이라는 종목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기록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발목을 다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강남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꾸준하게 사이드 스텝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대학교가 저는 경기권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대학교 체육학과가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18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18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이미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에서 수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학과 18명까지도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인원도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고 여기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원 자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고와 자율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다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고와 자율고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적이 약간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정시 모집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느냐?
물론 경기대학교가 만점 기준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나군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지원 하나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경기대학교를 많이 지원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군에서 그런 대학이 이제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군에서 대학을 찾을 때 굉장히 또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간 감소하고 있고 골프산업과 태권도 스포츠지도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성결대학교는 80m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대 글로벌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감소했고 한신대도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메디신볼 던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메디신볼 던지기 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메디신볼 던지기도 단기간에 절대 늘 수 없는 종목이다. 원래 힘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웨이트를 많이 하고 힘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종목이다. 단기간에 기록을 늘리려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대 스포츠과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선발을 해서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단계별 전형을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꾸면서 4등급 대 학생들도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이제는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데 실기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대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입니다.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합이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작년에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면서 입결이 좀 떨어졌습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입결이 좀 떨어진 대학이었는데 그거를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물론 경쟁률 10대 1이 간당간당하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당당하게 지원해서 실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었다. 경쟁률 상승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덕성여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대 중에서도 실기 변별력이 이화여대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실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물론 수능 성적이 3등급대에서 형성이 되는 대학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수능 성적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2명 늘었다. 라는 거. 서울시립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세종대 국어 70, 영어 30에서 국어 50, 영어 50%로 영어 변별력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영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적어도 3등급 아니면 정말 실기를 잘한다면 4등급까지는 괜찮겠지만 5등급대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이 실기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늘리면서 검도하고 유도는 이제는 실기 종목에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까 한체대 말씀드렸지만 한체대 사회체육이 수시 모집에서 실기를 폐지했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도 늘리고 학생부도 반영을 하고 실기 반영 비율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실기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공부에 대한 변별력을 좀 더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 청소년 지도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늘리고 학생부와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 한체대 운동건강관리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늘리고 학생부에 대한 변별력을 줄였다. 그러니까 한체대는 전반적으로 성적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두고 실기 변별력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과 더불어서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고 경기대학교가 2등급까지 영어 2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상황. 성균관대학교도 실기를 20%에서 30%로 늘리면서
이제 실기 변별력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서 실기 급간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기 변별력이 진짜 올라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용인대 스포츠레저도 수능 70에 실기 30에서 실기 반영 비율을 늘리는 상황, 한신대도 실기 반영 비율을 늘리는 상황, 전체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실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저는 느껴지냐면 이제 실기를 못하면 정말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실기를 정말 잘한다고 해서 합격할 정도가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누가 실기를 잘하냐의 싸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각종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대학 실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공은 뭘 해야 되나요? 이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대학의 실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실기, 기능실기, 전공실기. 근데 전공실기는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과 수원대, 전공실기 이 두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대학만 제외하면 이제 전공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능실기는 대부분 체육교육과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구기에서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그럼 육상에서 허들이나 높이뛰기, 체조에서 매트 운동이나 핸드스프링 이런 종목들을 기능실기로 보는데, 왜 이렇게 체육교육과에서 기능실기를 많이 보냐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이 기능실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임용고사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대부분의 체육대학의 실기 종목은 기초실기입니다. 달리기, 점프, 던지기,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 이 보편적 실기는 반복 훈련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록 향상은 충분히 다 올라온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것들이 제 기록이 이 정도인데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면으로 한번 나눠서 1, 4분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좋아지는 거고, 0점으로 오면서 내신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고, 2, 4분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성적이 좋은 거고, 0점으로 올수록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거고, 세로축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실기를 잘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기를 못하는 건데, 이 정도면 실기를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정도면 평균이다. 이 정도면 실기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20m 왕복 달리기 14초 초반, 여학생들 16초 초반, 제자리 멀뛰기 280, 여학생 230, 매드신몰 던지기 11m, 8m 이 정도의 기록이 운동 시작할 때 나와야 되는 기록이 아니라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한다면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적어도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면 수능 성적표를 받은 12월 초쯤에 이 정도의 기록이 나와야지 그래도 실기 상 정도가 된다. 평균 정도도 이 정도, 하도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의 실기 기록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기록을 토대로 수시 실기 전형은 실기 상 정도의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이야 대학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넓게 뒀고요. 실기 평균이나 중간 정도 하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실기 전형은 실기 수준이 평균 정도 된다 손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대학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박스가 좀 커졌고요. 정시 비실기 전형은 실기를 못하는데 수능 성적이 중간 이상, 한 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박스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성적은 좋지 않지만 실기를 굉장히 잘하면 저 대학 갈 수 있겠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학생이 제자리 멀뛰기 한 350 정도 뛰고 여학생이 제자리 멀뛰기 280 뛰면 전국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정말 이렇게 실기를 잘하니까 너는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이라는 것은
수시모집에서는 내신과 실기를 합쳐서 총점을 내고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충족을 했을 때 합격이 되게 되겠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과 실기를 합쳐야지 합격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실기를 잘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내가 내신이나 수능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합격이 나오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 전공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학생부 30의 실기 70%를 반영하는데 보게 되면 내신이 300점이 되고 실기가 700점 1000점 만점에서 작년에 합격자 내신 평균은 4등급, 내신 최저 등급은 5.6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평균은 1감, 그러니까 3종목이었으니까 2종목은 만점에 한 종목에서 하나 깎이거나 아니면 최저가 5감, 하나에서 제자리 멀뛰기에서 하나 깎이고 메디신 볼 던지기나 20m 왕복 달리기에서 만점에서 2개씩 깎였을 때 이 정도가 최저인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실기가 안 된다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쉽지는 않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실기는 다 만점입니다. 하지만 내신이 저는 상명대학교 걸로 전과목 반영이 있는데 상명대학교 걸로 6.5등급 이하입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총점 최저점이 948.67점인데 옆에 내신 성적의 표를 보게 되면 한 5.6 정도의 성적이 249.78점이니까 이 학생이 실기를 다 만점을 받아야지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내신 성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6등급대 학생들은 합격이 정말 어렵다. 따라서 실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이 성적대에서 작년에는 내신 평균과 합격자 최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수능이 54335 나왔습니다. 실기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능 54335가 어느 정도이냐? 단순히 그냥 54335 나왔으니까 뭐 경기대 지원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정말 잠깐 쉴 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쉴 때 선생님하고 그냥 짧게 지나가는 상담으로 했을 때는 54335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는 괜찮겠지만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한다 손 친다면 그때는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A 학생, B 학생 전부 다 54335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 학생은 국어가 낮은 5등급 45%, 수학도 4등급 낮은 4등급 61%, 영어 3등급, 탐구 하나 낮은 3등급 80%, 하나 5등급이 나왔고요. B 학생은 국어 높은 5등급 55%, 영어 4등급 하지만 수학 4등급 75%, 높은 4등급, 3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고요. 영어 3등급, 탐구 하나 3등급인데 거의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 나온다면 환산 점수에서 거의 6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점 이상의 차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A 학생은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해당하는 실기 배점표에서 이 정도 거의 한 92점, 88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야 되지만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우수하기 때문에 정말 남학생의 아까 실기 평균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혹은 그거보다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합격할 수 있다. 똑같은 54335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100분의 1을 환산을 했을 때 내가 충족해야 되는 실기 점수는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숭실대는 거의 국어 영어 5등급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모든 5등급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등급 중에서도 높은 5등급이냐 낮은 5등급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성적이 안 돼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쓰려고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에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인천대학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세종대학교입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275 이상을 뛰면은 제자리 멀뛰기 만점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에서 275를 뛰면 35점이 깎입니다. 이거는 영어 점수로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거의 3등급 이상의 점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인천대에서는 우수할 수 있겠지만 세종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이다. 대학에 따라서 실기 배점표를 보고 만점 기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점 기준만 확인을 하면 왼쪽에 있는 대학과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또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대학은 300이 만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295가 만점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대학은 5cm 간격으로 급간 배점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대학은 2cm 간격으로 급간 배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가천대고요. 오른쪽이 용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도 실기 변별력이 높지만 용인대도 2cm 간격으로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용인대도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급간 기록의 점수도 그다음에 급간 기록도 몇 cm 단위로 혹은 몇 초 단위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대학이 실기 변별력이 높다 낮다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보면 좋은데 왼쪽에 있는 대학이 가천대고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성결대인데 보게 되면 아까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내신 1등급과 5등급이 제자리 멀뛰기 5cm로 다 이제 역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결대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입니다. 하지만 실기는 하나당 2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을 이렇게 역전시키려면 실기를 다른 학생들보다 3개를 더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결대 같은 경우는 내신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실기 배점표 모집 요강을 보시면서 만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기 급간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급간 기록이 몇 cm 혹은 몇 초 단위로 떨어지는지 그것까지는 꼭 확인을 하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꼭 얘기합니다.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5개 대학들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한성, 명지대를 제가 이제 많이 언급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학들 중에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전공으로 스포츠교육학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 100분이 점수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를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 보면 국민대 스포츠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국어 3, 4등급, 5등급에 영어 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어가 3등급이라고 했을 때 국어가 77%인 학생과 60%인 학생의 점수 차이가 약 한 7점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7점 정도가 실기 어느 정도에서 역전이 되냐면 윗몸 일으키기로 봤을 때 만점이 남학생 77개, 여학생 73개입니다. 너무 높은 기록입니다. 너무 높은 기록이지만 점수가 5점씩 떨어집니다. 따라서 점수 차이가 77%와 60%의 점수 차이, 그러니까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윗몸 일으키기 2개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성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가 실기를 잘한다면 성적 전부 다 역전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대학들이 위에 언급된 5개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게 되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기록은 이 정도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성적 다른 학생들도 전부 다 한 4감, 6감 정도에서 합격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수능이 6등급 정도 나온다면 다른 학생들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실기를 잘하면 합격할 수는 있지만 정말 실기만 잘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다. 따라서 공부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아까 그 실기 상과 평균의 기록을 왼쪽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내신 1등급부터 5등급 이하의 대학을 이렇게 쭉 써놨고 그 대학들의 박스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가로 동국대 체교 그러면 2등급 때부터 4등급 때까지 이제 지원하고 합격 가능한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했기 때문에 박스에
회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고 노란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이다라는 표시입니다. 보게 되면 동국대, 가천대, 강남대, 한신대, 인천대,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상 가지고도 합격하기가 어렵다. 실기가 정말 최상이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삼육대가 약간 실기 평균과 상 그 중간 어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현재 고3 학생들이고 이제 고1, 2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고1, 2 학생들에 해당하는 5등급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이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왼쪽이 이제 1학기 것까지만 1, 2학기 누적비 그다음에 이제 2학기 기준으로 이제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 1, 2학기 누적비라고 하는 게 경기도 그다음에 2학기 발표 누적비 기준 환산 9등급 그다음에 1학기 발표 이게 이제 1학기 경기도에서 나온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보게 되면 전체 다 12과목 그러니까 1학기 6과목, 2학기 6과목에서 총 12과목에서 다 1등급이 나온 비율이 1학기 때는 1.74%였는데 1, 2학기를 했더니 1.2%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더 낮은 내신 등급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체육 관련 학과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한 5등급제 기준으로 1학년 때 총 12과목 중에 한 10과목 정도가 9과목, 10과목 정도가 2등급이고 한 두세 과목 정도가 1등급이 나온 친구들도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서는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등급이 나왔는데 한 4-5과목이 2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체육 관련 학과를 감에 있어서 평균 정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거나 아니면 이쪽 경상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등급이 나오고 3등급이 한 3, 4개 정도 있는 학생들이라도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적대도 계속 지금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적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수시 실기 전형에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학들에 보게 되면 학과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거고요. 모집 인원은 올해 수시 모집 요강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 전형 방법에서 동국대나 삼육대처럼 파란색으로 학생부 37기 70, 학생부 47기 60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자랑 과목을 뽑아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기 날짜도 기록해놨습니다. 실기 날짜를 기록해놓은 이유는 실기 날짜가 겹치게 된다면 논술처럼 오전에 A대학을 갔다가 오후에 B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기 날짜가 겹치면 내가 대학을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기 종목 표시해놨고 내신 평균과 그 옆에 최저 혹은 70%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저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내신 성적 70%는 10명이 합격했다면 그 중에 7등의 성적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맨 옆에 이제 오른쪽 내신 슬러시 실기라고 표시한 게 이제 이 표의 핵심인데 내신은 인천대 체육교육을 얘기하자면 내신 1등급당 점수 차이가 2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 옆에 실기는 실기 1감당 점수 차이가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내신보다 실기 변별력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대학을 이렇게 핑크색 박스로 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핑크색 박스는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실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내가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실기 수준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당장 고민해 봐야 되는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단국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들 전형 방법의 파란색 대학이 더 많습니다.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과목 반영하기보다는 잘한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잘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내신보다 더 높은 내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 날짜를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결대와 안양대가 같은 날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천대와 한신대도 실기 날짜가 겹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게 되면 내신과 실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핑크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권의 대학들은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입니다. 체육교육과는 전반적으로 대학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잘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기 날짜에서 녹색 박스로 표시한 것들은 수능 이후의 실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이후의 실기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할 건데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수능 이전에 실기를 많이 준비하다 보면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가 없으니 실기를 보는 대학은 하나만 정도 지원하고 수능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공주대나 전남대나 경상국립대, 이제 전남대는 1단계 내신으로 통과해야지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공주대와 경상국립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두 개의 대학이 같은 날짜에 실기를 본다. 그러니까 둘 다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하나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핑크색 박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내신도 보자면 거의 2등급대, 3등급대에 다 몰려있고 실기 변별력이 막 그렇게 경기권에 있는 대학보다 높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기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상 평균인데 여기 위에 있는 건국대 체육교육과, 세종대 체육, 명지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이제 이런 대학들은 실기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실기 최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1등급 때부터 수능 7등급 때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봤을 때 성적이 가장 높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대, 고대, 한양대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자면 맨 왼쪽에 이제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에서의 모집군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학과 모집 인원. 이 모집 인원은 올해 2027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 나와 있고, 수능 반영 방법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실기 종목이 있겠고, 최근 3년 동안의 입학 결과를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 2024학년도는 89.45%라고 나와 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89 괄호 2, 2026은 92 괄호 3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건 영어 등급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괄호 밖에 있는 그 숫자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가 전부 다 2등급 정도, 92% 정도가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자 평균이다, 아니 합격자 평균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체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국수, 영중에 잘한 거 2개, 탐구 한 과목 반영을 했을 때 보게 되면 한체대 노인체육복지가 2026학년도에 77 괄호 3이라고 표시한 거는 영어는 3등급에 국어랑 수학 중에 잘한 거 하나, 그리고 탐구가 77% 3등급 정도가 나온 학생들이 합격자 평균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올라간 대학들을 녹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들에서 성적이 올라간 것을, 그 다음에 한체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다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3등급대 정도에서 합격을 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이제 국민대부터 숭실대까지는 4등급이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4등급, 5등급이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이제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 세종대도 4등급, 국민대, 숭실대도 5등급 이제 이 정도에서 합격 대학들이 나온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서울에 있는 대학과 비슷한 대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 인천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체육교육과다 보니까 성적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대부분의 대학은 4등급대에서 형성이 많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용인대 같은 경우에 성적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대는 성적이 왜 이리 높냐? 선발하는 인원이 적기도 하거니와 체육과 스포츠 레저는 국수, 영중에 잘한 거 하나, 탐구 하나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2과목밖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기권의 대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2026, 2025, 2026으로 가면서 녹색 박스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입니다. 전국에 봤을 때 체육교육과를 쭉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입학 결과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전국에 있는 체육교육과는 기본적으로 3등급대의 성적이 기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국대학교 성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수학이 필수 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반영 방법이 올해 바뀝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원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과목 반영이다가 올해 2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가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면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올랐는데 여기에서 2과목밖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성적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82, 괄호 3 여기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에 입결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쟁률에 따라서는 올해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저는 수시가 더 유리한가요? 정시가 더 유리한가요?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수시는 무조건 실기 능력이 우수하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수시를 준비한다면 제가 아마 몇 년 전 영상을 보게 되면 주력으로 준비하는 전형에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의 결과 실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수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적어도 2학년 시작하면서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시를 준비한다면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 경쟁 상대가 예전에는 수시가 고3 학생들이었고 정시는 졸업생들과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수시, 정시 모두 다 졸업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준비 시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제자리 머리뛰기를 한 260 이상 뛴다. 이 학생도 한 210 이상 뛴다라고 한다면 한 학기 정도 뒤에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체육대학의 실기 종목은 순발력 테스트인데 이 제자리 멀리뛰기 한 종목만 보더라도 순발력이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 준비입니다. 수시는 수시 6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정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시 6장을 다 쓰는 게 무리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6장 중에 한 장은 꼭 실기 전형으로 지원을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특히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장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때 만약에 내가 수능을 정말 잘 봐가지고 가군의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연세대학교 체육관에 딱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시 때 하나의 대학 정도는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대학을 어디를 지원해야 되느냐? 정시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수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대학을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대학의 실기 종목과 비슷한 대학, 만약에 내가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연세대는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를 보게 되는데 그 종목과 비슷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강남대학교가 좀 비슷한 대학입니다.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가 있는 강남대학교를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부터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는 정시 때 연세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시 때 강남대 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합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실기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태반이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아마 운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메디신볼 던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왕복 달리기는 하지 말아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천천히 뛰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도자 선생님을 믿고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실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6장을 전부 다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실기 보는 날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날도 공부를 못하고요. 준비하느라고. 실기 보는 날은 새벽부터 가서 몸 풀고 가서 이제 실기장에서 긴장하고 그러면서 그날은 공부를 못하고 다음 날은 그 실기에 대한 잔상이 남는 게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실기 하나당 거의 한 4, 5일 정도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매주 실기가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중순부터 실기가 있으니까 거의 6주 동안의 실기를 계속 보러 다니면 나는 정시를 준비해서 수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기 보다가 바로 수능 보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 정도만, 정말 불안하다면 2개 정도만 하되 실기장에 가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올 정도의 자신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시 때에도 그런 자신감과 집중력으로 실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시 실기장 갔다 오면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아니 오늘 시험 보러 온 애들이 정말 체대를 준비한 애들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실기를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실기장에 경험하러 온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하면 정시 모집에 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 정도의 대학을 실기를 보러 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시에서 5장의 카드 혹은 4장의 카드가 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논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희대, 외대, 가천대, 고대, 세종이 있는데 이 4개 대학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내신도 반영이 안 됩니다. 수능 최저는 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지원해놓고 내가 정시 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할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 그럼 논술 보러 안 가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을 보러 가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논술을 보는 학생들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인 것은 체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경희대학교에 논술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할 것 같거나 논술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이렇게 체육이나 스포츠학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경쟁 상대는 일반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선생님 저는 정시 준비합니다. 내신 버려도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 과목을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 가군, 나군, 다군의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과목을 잘하면 유리하냐면 국어입니다. 이 대학들이 국어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전체 중에 이 대학들이 국어를 40% 이상 반영한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문제는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가장 안 나오는 게 국어죠.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절대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어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영역부터 어떤 과목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영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상대평가 국어, 수학, 탐구는 1등급이 96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2등급이 89점, 3등급이 77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국민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등급은 100점이고요. 2등급은 98점이고 3등급은 95점입니다. 심지어 4등급도 90점입니다. 5등급 85점이고요. 그럼 이건 상대평가로 돌렸을 때 3등급 이상이 5등급과 동일한 점수 체계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이 대학의 감에 있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진 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영어,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좀 따지고 봤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의 영어 비율을 좀 따지고 보면 서울권의 대학은 2, 3, 4등급이 많은데 3등급이 가장 많고 4등급보다는 2등급의 비율이 좀 더 많고요. 경기권의 대학은 마찬가지로 2, 3, 4등급이 많은데 2등급보다는 4등급이 좀 많고 충청권이나 비수도권으로 내려올수록 3, 4, 5등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특히나 4등급의 비율이 많고요. 근데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한체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중의 태기 탐구 한 과목, 성결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중의 태기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 성적이 들어가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과목은 탐구입니다. 이 전체 대학에서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통의 대학들이 세 과목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세 과목이 동비율로 반영하면 33.3%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 쉽니? 탐구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 쉽니?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탐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탐구 30% 이상 반영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탐구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과목만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많다. 두 과목을 다 해서 평균 4등급이 나와서 4 해서 평균 4등급이 나온 학생과 하나는 2등급, 하나는 6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학은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2등급과 4등급이 비교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부터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나머지 하나도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전략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 한 과목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어야 됐고요. 여름방학을 거쳐서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나머지 한 과목이 마스터 됐을 때 두 과목을 다 준비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탐구를 시작해야 된다면 한 과목만 열심히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에 수학을 선택 반영하거나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저는 수학을 무조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언제까지 하다가 결정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3학년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수학을 하다가 수학을 2점짜리 말고는 도저히 못 풀겠다. 근데 국어가 한 4등급, 영어로 한 3등급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수학을 과감히 버리고 국어, 영어, 탐구에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3점짜리까지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서 수학이 4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국어, 영어가 3, 4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학을 무조건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이 시작되고 15분 후에 이렇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보자면 국어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가 수학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가를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수학에서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점수를 밑에서 받쳐주는 학생들이 수학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수학은 안정적으로 등급이 확보가 되지만 국어는 1교시에 시험 보기도 하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학은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대학들은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서 지원하면 합격이
보장이 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초 합격은 아니겠지만 충원 합격으로 합격이 되는 대학들도 있다. 예, 그것은 그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뭘 배우는지,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떤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고,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자면 마찬가지로 학과에 노란색이 표시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형 방법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대학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입결이 올라가는 대학들은 녹색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성적대가 굉장히 우수하다. 1, 2등급대가 많다. 그러면 교과 전형도 1, 2등급이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이 대학들은 이제 앞으로 뽑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높아야 되느냐를 따지고 보자면, 부산 경상권에서도 보자면 학과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전형 방법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더 늘어났고요. 하지만 입결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많고 성적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많다. 하지만 성적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과목, 그러니까 이제 몇 과목만 뽑아서 보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전 과목으로 돌리면 여기에서 플러스 1등급 정도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다. 4, 5등급대에서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는 뭐가 있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국에 4년제 대학 200개가 넘는 대학 중에 체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14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학과 명칭으로만 따지고 보더라도 70개 정도가 넘는데, 그걸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하자면 사범대학이냐 아니냐로, 4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체육, 체육과 관련된 학문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일반체육, 인문체육은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비즈니스와 같은 주로 이제 경영과 관련된 학과들이, 자연체육은 스포츠 의학, 운동 처방, 운동 건강 관리와 같은 이제 의학과 관련된 학과들을 자연체육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범대학만 먼저 보자면 체육교육과는 졸업하면서 무조건 체육교사가 돼야 되느냐는 아니고 체육 관련 직업을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학과에서는 할 수 없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서울권에 있는 체육교육과를 못 가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체육교육과를 가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체육교육과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요. 각 지역별로 한두 개씩밖에 없습니다. 충북이 3개가 있는 건 교원대, 충북대, 서원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산에 있다라고 하면 부산대 체육교육과 지원하고 서울권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만약에 전남에 있다 그러면 전남대 체육교육과 지원하고 서울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결코 낮지가 않고요. 특수체육교육과는 체육교육과가 붙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체육교사가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수교사가 됩니다. 특수교사가 되고 한국체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이 2개 대학만 복수전공을 통해서 체육교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특수체육교육과는 전국에 5개밖에 없다.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지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학생,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요. 실기 역량이 우수한 학생은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근데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2단계 면접에서 실기를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기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체육이라는 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 학기 개설된 과목에서 A, B, C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C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평가에 참여 안 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적어도 B 아니면 A를 받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더십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 사회공헌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 관련 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체육 관련 과목이 많으면 있다면 그 과목을 들으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체육이나 체육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 과목을 주로 선택하게 될 거고 인문체육 쪽도 사회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에 자연체육 쪽은 국어, 영어, 수학의 생명과학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최근에 경쟁률과 입결을 보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라가면 빨간색을, 성적이 올라가도 빨간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면접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요. 입결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2등급, 3등급 초반에서 거의 입결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결이 높은데 이화여대와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때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줄다 보니까 과목 선택과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매년 꾸준히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서울권을 놓고 봤더니 거의 2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게 되던데 그러면은 그것도 내신 성적은 3, 4등급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못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구 경북권, 경상권을 놓고 보자면 4등급, 5등급대에서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따라서 내가 의지만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체육 관련 활동을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느냐, 뭐 운동만 잘하면 되느냐, 그런 게 생기부에 많이 써져 있으면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어떻게 그 분야와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한 내신 2.9등급 정도의 학생으로 성적이 좀 이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이화여대와 경희대, 국민대, 한국외대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인데 동아리를 농구반을 했습니다. 체육 관련이니까 운동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 잘한다는 얘기가 잘 써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구반에 들어가서 동아리 차장으로서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는 멘탈과 관련된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에서 창의주제활동, 우리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1인 1프로젝트 시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로 여성 스포츠 관련된 활동들을 쭉 했는데 이때는 그냥 찾았습니다. 학생이 조사하고 발표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듣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본인이 따로 찾아서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어서 우리 이제 경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 연락을 해서 골볼을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끔 장비 대여를 해서 활동을 했었던 이제 학생이 진짜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야구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야구를 토대로 여성 스포츠 이제 한국 여자 야구의 활성화를 토대로 어떻게 여성 스포츠를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여성 야구를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활동을 해보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학교 자율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1학년 때 했던 그리고 여성 스포츠에 관심이 되게 많으면서 그 활동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인문체육 쪽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 포맷이 저는 상당히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학생은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비전문가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이제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다. 실제로 그런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다. 라고 이제 활동의 동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성 스포츠 이제 6대 프로스포츠 관중 성비 도표를 신문 기사 스크랩을 해서 쭉 찾아봤고요. 활동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같이 이 학생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이제 도와줬던 활동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체육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육 관련 통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실제로 관중 수는 늘어나는데 동호인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 왜 그런가에 대한 본인이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삶에서 스포츠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자녀 양육해야 되고, 또 그런 스포츠 조직에서의 홍보 부족 등을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그 활동을 왜 했으며,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으며, 그 활동에 대해서 결론은 이렇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생기부가 저는 좀 더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을 씀에 있어서도 진로 관련 내용으로 쭉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중국 문화 시간에 중국어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소재는 중국 축구에 대해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중국 축구가 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느냐에 대한 거는 중국 문화, 관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융합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체육 탐구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제 운동 잘한다라는 내용도 써져 있지만, 자영체육 쪽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친구가 50m 달리기 수업을 하는데, 50m 달리기를 하면서 10보, 20보, 30보, 이 친구는 34보에 50m 달리기를 했는데, 그 달리기 잘하는 여학생 중에 잘하는 학생과 본인의 기록을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를 과학의 내용과 접목해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체육 쪽은 실험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내용 쪽으로 활동을 만들어 보면 좀 유의미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 운동 선수들도 되게 많죠. 학생 선수들의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 다릅니다. 저는 육상 100m 국가대표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저는 지원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는 단체 종목만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 종목을 선발하는 대학을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지원 자격이 뭐 전국대회 8강이냐 아니면 16강이냐 아니면 선수 등록만 돼도 되느냐, 실적 인정 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포함이냐, 심지어는 중학교 것도 포함이냐, 아니면 도대회도 포함이냐, 아니면 뭐 고등학교 2학년 대회부터이냐, 이제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지원 가능 대학을 찾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의 사례도 찾아보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점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종목별 지원 가능 대학은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에 들어가 보면 종목별, 대학별, 전형별로 검색을 해서, 보통은 종목별로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종목에 이제 복싱이라고 검색을 하면 총 11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 11개 대학도 따지고 보면 강원대학교는 종목 구분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전체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반면에 대전대학교는 복싱으로 4명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도 복싱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 대학교 전년도 선배들의 사례를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대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입결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용인대학교가 가장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스크랩한 거라서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집 인원이 각 종목별로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고 점수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학과에 테니스 따로, 체조 따로, 수영 따로 이렇게 다 역도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역도가 한 명 뽑았는데 323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A급 대회, B급 대회, C급 대회 점수가 차등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과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과 고등학교 1등의 점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A급 대회, B급 대회, C급 대회가 다 다른데 여기 다시 보자면 B급 대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을 하면 315점이 되게 됩니다. 315점이 되게 되고 아까 보게 되면 323점이 합격을 했는데 보게 되면 B급 대회 1등이 315점에 1등을 2개 하면 가산점, 괄호 안에 있는 점수가 가산점이라서 고3 때 1등을 2개 하면 용인대학교 역도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럼 B급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춘계,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여기가 B급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면 A급 대회에서 1등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내 체급에서 나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이 누가 있는가를 매번 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꼼꼼히 써놓는, 기록해놓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B급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된다. 여기에 써져 있는 대학들은 이제 근대오종이라던가 아니면 특이 종목 이제 조금 선수 풀이 작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없을 때 혹은 적을 때 여기 써져 있는 대학들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써놨고 부산대학교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는 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실어놓은 게 스포츠잡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스포츠잡 알리오 검색하면 페이스북이 나오고 닷컴이 나오고 카페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닷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서면 인터뷰로 한 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직업군들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시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스포츠잡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우대 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뭘 준비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혹은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 내신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했을 때 내 내신 등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 A 받는 건 엄청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실기를 준비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실기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대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내에 있다면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대학의 네임보다는 아까 일반 체육이냐 자연 체육이냐 인문 체육이냐 체육교육이냐에 대한 진로나 학과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3학년이라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업과 연계된 활동 혹은 1,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심화하는 활동들이 좀 더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할 때쯤 돼서 선생님 저 동국대 체육교육과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제자리 멀티 260밖에 못 뛰어서 동국대 체육교육과는 어려울 것 같아. 선생님 저 실기 볼 때까지 3m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